2004년 9월 5일 자연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대학에 대해, 이 공대에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문과보다는 이과적인 기질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공학도가 되면 아무래도 그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것이 훨씬 강하죠. 감정적인 것보다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님은 전자공학과 대학교를 나오셨지만 평상시에 이 독서나 그 학습은 이 문과적인 거, 철학이나 역사, 인문학 이런 것들에 대한 종교 철학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 심도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기질과 이과 기질을 모두 통합하신 분이다. 두루두루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대를 한양대 서울 캠퍼스 저기 행당동에 있는 저쪽 왕십리 행당동에 있는 거기 나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은 역사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문과 공부를 좀 했죠. 저도 그래서 이과적인 기질과 문과 기질이 좀 섞여 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이십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듣던 시죠.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꿈을 이루고 그것을 간직해 나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을까. 소쩍새가 그렇게도 많이 노력을 해서 울부짖었기 때문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웠다. 아주 훌륭한 결실을 맺었다. 그 이야기죠.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이십니다. 때로는 그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자, 소쩍새가 그렇게 울어대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을 못할 수도 있다. 성공을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다. 평생 동안 노력했는데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인생의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인생을 끝마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꿈을 이룰 생각도 희망도 없이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니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고 싶지 않아. 소쩍새가 울고 싶지 않아. 내가 뭐 울지 않아도 뭐 국화꽃이 피든 말든 다 지쳤어. 나 소쩍새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벌써 15년 전 이야기였어요. 15년 전에도 대한민국은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사실 요즘 보면은 요즘의 20대들 보면 불쌍합니다. 어떻게 하필이면 문재인이 청와대를 꿰차고 눌러 앉아 있는 상태에서 20대가 됐는지 요즘 20대들 보면요. 운도 지질이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요. 20대 애들이 운이 없는 건지 2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운이 없는 건지 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 사회가 참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이십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언행, 사고방식은 단순히 그 순간의 언행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그의 인생 전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소쩍새가 평생 동안 울어야 국화꽃을 피우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언행도 국화꽃처럼 핀 것이죠. 그 어떤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그 순간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소쩍새가 평생 동안 울어서 국화꽃을 피우는 것처럼 인간도 평생 동안 울부짖고 징징대고 투덜대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 주겠죠. 평생 징징대면서 산 사람은 얼굴을 보면은 징징대는 얼굴 모습으로 되어 있겠죠.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늘 고통이 따르죠. 늘 고통이 따릅니다.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를 칠 때 모든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기말 시험 칠 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스트레스를 받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도 그렇고 남자들은 군대 갈 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모든 인간은 20대가 돼서 사회에 진출하면 회사 들어가서 또 그 안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간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일 수 있어요. 순간순간 행복할 때도 있지만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참 많습니다. 저 LA도 많은 고통을 겪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많은 고통을 느끼실 겁니다. 순간순간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 속에서 지나온 세월들도 있을 겁니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다 누구나가 모양은 다르지만 고통을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올 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고통을 전혀 안 받는 것처럼 밝은 얼굴로 밝은 목소리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 때 얼굴이 밝은 모습을 주겠죠. 그런데 고통이 있을 때마다 늘 징징대면서 남을 탓하고 그 누군가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살아온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얼굴이 구겨져 있겠죠. 아니면 그 사람의 몸짓이나 행동이 구겨진 행동을 하겠죠. 소쩍새가 그렇게 울면 국화꽃이 피는 것처럼 소쩍새가 안 울면은 국화꽃이 안 피는 것처럼 모든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다져지고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울었으면서 국화꽃은 피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생각이나 언행을 잘 가다듬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믿지 않게 될 것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잃게 될 것이다. 한순간에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랜 세월 누군가와 계속 만나다 보면은 신뢰감을 잃게 되겠죠. 평상시에 잘 쌓여진 인간의 형태가 인간의 사고방식과 품행이 늘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남을 인정하고 아낄 줄 알고 배려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남을 인정해 줄 줄도 압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아낄 줄 알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면 그 마음이 흘러 넘쳐서 남들도 사랑해주고 아껴줄 줄 압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좋은 사람으로 갖고 나가고 자기가 자기에게 잘 배려를 하는 사람은 그 넘치는 배려심이 흘러서 옆에 사람에게도 흘러가겠죠. 내 안에 나를 인정하는 마음이 없고 나를 구박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늘 구박하겠죠. 나를 스스로 배려할 줄 모르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옆에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인정하고 아껴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는, 자기 스스로도 아낄 줄 아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세들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하십니다. 집안에서도 가장의 생각과 언행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일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거다. 그렇죠. 그 집안에서 가장이 아버지면 아버지, 엄마면 엄마. 요즘에는 이혼하고 사는 경우에 엄마가 가장일 수도 있고 아빠가 가장일 수도 있고, 또는 같이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서는 남편이 가장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가장이 어떤 좋은 생각과 좋은 언행,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언행으로 그 마음속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흘러 넘쳐서 가족, 식구들에게 건전한 생각이 흘러 넘쳐서 전달될 거고, 건전한 언행이 흘러 넘쳐서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가정은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언행을 하는 가족으로 구성이 될 거고, 그러한 가정은 미래의 지향적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그 집안의 가장이 맨날 술만 먹는다든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고모부, 이모부, 외삼촌 이런 분들이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술을 드셔도 술버릇이 좋은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술버릇이 나빠서 꼭 주사를 부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장이 술 먹고 마음속에 주사가 가득 차서 그 주사가 흘러 넘쳐서 가족에게 전달되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우울하겠죠. 그 가정은 불행하겠죠.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반대로 가장의 생각이 비판적이고 본인만이 절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 불신 속에서 살게 되고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욕심과 과욕을 버리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상대방을 아껴주고 상대방을 인정하는데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억지로 바꿔버리려고 무리수를 쓴다면 우리에게는 갈등과 불신만이 쌓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요즘에 문재인이 하는 짓 보면 모든 것을 억지로 바꿔버리려고 하죠. 거기다가 이명박, 홍준표를 비롯한 김무성을 비롯한 이런 탄핵 역적들이 대한민국을 억지로 바꿔버리려고 무리수를 쓰고 있죠. 태극기를 들고 마이크를 든 사람 중에서도 모든 것을 억지로 바꿔버리는 무리수를 쓰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 애국 동지들에게 갈등과 불신이 쌓였죠. 문재인이 억지로 뭔가를 바꿔버리려고 무리수를 쓰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금 불행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상대방을 바꿔버리려고 무리수를 쓰는 거, 좌파들도 마찬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마이크를 든 우파에도 너무나 많다. 그것은 갈등과 불신만 쌓이게 될 거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반대로 하면 억지로 바꿔버리라고 안 해. 상대방과 대화를 해서 순리적으로, 자연의 순리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신뢰를 하게 될 거고 우리는 행복한 인간관계가 될 거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야, 사랑이 풍부해야 옆에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가득 차면 옆에 사람에게도 악한 마음만 전달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아름다운 음악을 부르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면서 옆에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음악을 전해주게 되는 거죠. 쌀독에 인심 난다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가 풍족해야, 사랑이 풍족하든 믿음이 풍족하든 뭔가가 풍족해야 거기에서 이웃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상대방 보고 너는 나를 왜 이해 못 해주냐? 나는 너한테 잘하려고 하는데 너는 나한테 왜 못 해주냐? 그 남 탓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충분히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아래로 흘려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방과 신뢰를 갖게 되고 타인도 그 배려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 내 안에 가득함으로 노력해서 그것이 사고방식이 되고 아름답고 건전한 행동 방식이 될 때 그 사람은 옆에 사람들을 배려하고 인정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말씀은 늘 들어도 정말 귀하십니다.